고성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2006년 그리고 2008년 지방선거와 총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구민 여러분 모시고 토론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토론회를 진행할 즈음에 후보자들의 마음가짐 정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고성이 제일 잘 사는 동네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예감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는 상대 후보에 대한 어떤 정책 비난이나 이런 것들보다 본인의 정책을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나오신 후보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 소개는 기호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한나라당 이항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미래연합 박종부 후보자를 소개합니다. 다음은 기호 8번 무소속 하태호 후보를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 무소속 이재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예, 오늘 자리 배치는 조금 전에 각 대표자들께서 추첨으로 자리를 배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발언 순서도 추첨에 의한 순서대로 그대로 공정하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답변 시간에 30초를 남겨두고 우리 진행부에서 예령으로 2회 타종을 하고 10초를 남기고서 다시 타종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각 후보자들의 출마 동기와 그리고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연합의 박종부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연호나 박수는 일체 좀 삼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십시오. 예, 미래연합의 기호 7번 박종부입니다. 이철원 회장님을 비롯한 JC 회원 여러분, 이런 자리를 갖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 말과 행동을 같이 하는 사람,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는 지도자의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은 농축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산업을 그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를 늘리는 정책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축수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군이기 때문에 이 산업을 그 어느 산업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농축수산업을 전국에서 제1가는 농산물, 축산물 또는 수산물을 브랜드화해서 농어가 소득을 올리는 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와 결손가정,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출산을 네. 주요한 그 세부적인 정책은 나중에 공통 질의 시간에 다시 또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이재희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입니다. 저도 한때 그 마산 JC 상임부회장, 특후의 상임부회까지 제가 지내왔는데 우리 JC 후배들이 정말 고성군을 위해서
연중 행사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찬사를 보냅니다. 지난 8년간 우리 고성군의 살림살이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개우 재정 자립도 14.9%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이 고성군 재정 상태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옛말에 금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고 고목나무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잘된 정책은 발전시키겠습니다. 잘못된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을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고성군의 인구 중 가장 많이 종사하는 농축수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축수산물 산지 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생산과 소비의 조화를 적절하게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고성이 아닌 머무를 수 있는 우리 고성, 문화, 관광 분야의 정책 변화가 획기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양 관광 항공 레포츠 단지, 체류행 레포츠 특구를 조속 현해의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역사와 문화를 접목한 관광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저는 도의원 당시 이감영 전 군수님께 공룡날의 초석이 될 수 있었던 4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자, 이재희 후보님, 나머지 그 상세한 거는 그 우리 진행부에서 예종 마지막 타중 10초 정도 남아 있을 건데 왜 마이크가 꺼지게 합니까?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다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1차 산업 관련 오늘 공통 질의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중에 다시 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정한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했으니까 최대한 사회자의 진행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제안합니다. 군수가 되면은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노동당, 기초 다른 정당과 군정연합을 실시하여 포용과 통합의 시대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한나라당 이항렬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고성 군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공룡세계 엑스포 개최, 조선산업 특구 지정, 생명환경 농업 도전 등 정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경남 고성이 세계 고성으로 발돋움했고 공룡이 이제 우리 고성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42년 동안 감소되어 오던 인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농업의 혁명이 고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의 가장 큰 공약은 고성 인구를 크게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키겠습니까? 바로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자녀 교육 때문에 다른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고성으로 이사 오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정책, 보육정책에 전 행정력을 쏟을 것이며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공룡세계 엑스포, 조선산업 특구, 생명환경농업을 성공시켰듯이 우리 고성을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거단지 조성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읍, 배둔, 당동, 동해면 일대는 도시형 주거단지, 그 외 지역에는 전형 주거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고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보육도시, 교육도시가 되고 주거단지 조성이 잘 되면은 우리 고성은 인구 증가 속도가 급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인구 10만 신고성 건설의 꿈도 바로 현실로 다가설 것입니다. 늘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소속 하태호 후보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소속 군수후보 기호 8번
하태호입니다. 저는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고성군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일이 한번 하고 싶어서 군수에 출마했습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위원은 정당 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평소 소신에 따라 순수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고성 군수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고성 군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일입니다. 다음 하나는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모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기호 8번 하태호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국회에서 오랜 동안 일한 동안 많은 인맥을 쌓고 행정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 4년 동안 지역 언론 활동을 통해서 고성군을 구석구석 세세히 살피며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1, 2, 3차 산업을 조화롭게 발전시키겠습니다. 고성의 기본 산업인 농축수산업의 육성을 위해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고성, 머물다 가는 고성을 만들겠습니다.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하는 체험, 체류육, 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교육고성, 고성, 복지고성, 문화고성을 이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순서로 우리 후보자들이 출마를 하게 된 출마의 동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은 공통질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 각 인사말에서 우리 고성군이 농수축산 1차 산업과 관련된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모두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공약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 30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무소속 이재희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1차 산업의 정책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고성 군민의 2008년 기준 42%가 농수축산업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득 증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농민이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 센터는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농민은 생산에만 오직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합니다. 경주시에 이사금이라는 농산물 브랜드가 있습니다. 질 좋은 제품을 정말 고급화시켜서 첫 매출이 14억에 불과했습니다만 2008년도는 140억입니다. 2009년도는 190억 매출을 올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고성도 공룡나라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만은 2010년 5월 현재 총 9억으로서 경주의 이사금의 작년 한 해 매출액인 190억 원과는 181억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농산물 브랜드지만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경주 이사금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존의 어설픈 흉내내기식이 아닌 고성 군민의 농수산물 고급 브랜드를 육성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가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 고기의 질은 먹는 사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품질의 사료 생산을 위해서 축산업의 수원 사업인 사료공장 건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안의 이상기온과 수온 상승으로 어종이 달라지고 어류자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업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식업으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양식업 육성을 위해서 선별장을 건립하고 고품질의 수산물을 브랜드하여 어민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나라당 이항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수축산업이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되는 사업, 젊은이들이 정말로 선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관행을 떨쳐내야 됩니다. 관행을 떨쳐내는 그것이 저는
우리 농업에 이제 기업가 정신을 도입해야 되겠다. 기업가 정신을. 그래서 이제 농업인, 축산인, 그리고 수산인이 기업가가 되어야 됩니다. 기업가 정신은 바로 창조 정신이고 이윤 추구 정신입니다. 그 첫 번째가 저희가 한 것이 바로 생명환경농업입니다. 생명환경농업은 다른 것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브랜드화 시킨 겁니다. 대통령께서 내려오시고 국무총리께서 오시고 장관이 수차례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브랜드화 시키는 이게 바로 기업가 정신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관행농업에서 소규모 개별 농가에서 하던 것이 대규모 단지화 시켰습니다. 이것도 효율화 시킨 겁니다. 이것도 기업가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비용 다수학을 해가지고 바로 경제성을 살렸습니다. 이것도 기업가 정신입니다. 이렇게 농업에 시작된 것을 이제 축산, 수산으로 이렇게 확대를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걸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하기 위해서 2차 산업화 시켜야 됩니다. 제조를 해가지고 정말 돈이 되는 그런 기업가 정신. 또한 이걸 3차 산업화 시켜가지고 관광 자원화 시키고 또 학생들 체험도 시키고 또 우리가 축산 분노 처리 시설이라든지 우리 생명황의 축산들 학생들이 와서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남포항, 국가항, 또 맥점포항 이런 것도 어업과 함께 또 관광 자원화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바로 경쟁력이 있는 그런 게 되도록 하고 또한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지금 우리가 이마트라든지 메가마트 또 미국 수출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하게 정말로 판매가 잘 되게끔 그것도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업 감축, 어선 감축 또 연안업 구조조정 이런 것도 해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기업가 정신을 우리 농업에 접목시켜가지고 우리 농업인, 축산인, 수산인 모두가 기업가가 되어야 우리 농업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하태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두 후보께서 저하고 좀 유사한 것이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제가 군수가 되면 농축수산물 판매, 유통,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가칭 고성유통을 설립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품질의 농축수산물을 생산해도 판매가 힘들면 수익 창출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고성지역의 농축산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생산품을 판매하고 수출하는 이런 주 고성유통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권역별로 농특산물 단지를 조성하고 축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산업진흥 및 영세어민 권익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삼면이 바다인 고성은 수산업이 살아나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어업인들은 바다 환경오염, 어자원 고갈 등으로 생산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연안어업의 어자원 확보, 어장관리 등으로 수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영세어민 권익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어항청소를 어업인에게 맡기지 않고 고성군에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이항열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농축수산업은 2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1차 상품 생산에서 탈피해서 농축수산물을 가공하여 수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친환경적 농축수산물 가공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끝으로 무소속 미래연합의 박종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 수협장님 오셨습니까? 황월식 수협장님 안 오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 17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농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7세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제가 꼭 농사일을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냐고 하면요. 쟁기질,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아실 겁니다. 쟁기질, 훌청이질, 쓰레기질을 했습니다. 저는 인구가 감소하는 이 부분이 농어가 소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농어가 소득만 확보되면은 농촌 인구가 절대 저는 줄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리 고성은 잘 아시다시피 1업 7개면이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면은 내륙 지방에 있습니다. 저는 이 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 아시다시피 거리는 직선거리 뭐 한 10km밖에 안 될지라도 기온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이면 외원마을은 바다의 거리가 직선거리가 한 10km도 채 되지 않는데 그 아일면 인포지방이나 뭐 삼산면도 마찬가지고 해안 지방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하고 이 겨울의 온도가 영하 5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해안 지방과 내륙 지방을 분리해서 전국에서 1등 가는 농축수산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산물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갖고 계속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투자를 해야만이 이 산업을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축협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축협장님 아까 오셨던데 사료비 절감, 축산업을 편안하게 사료비 걱정 안 하고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수산물은 우리 축협장님 안 오셨는데 축협과 관련 단체와 충분히 네. 공통질의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 주요 현안인 1차 산업과 관련된 답변을 네 분 후보께 들었습니다. 우리 세 분 후보께서는 마지막 박종부 후보께서는 축산에 대해서 조금 하다가 시간이 다 모자랐는데 농업과 어업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을 봐서도 그렇고 좀 구체적인 계획안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축산업에 대해서는 좀 후보자 네 분 모두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은 있겠지만 우리 농업과 병행하고 있지만 우리 축산 인구가 호수로 3,500호 정도 됩니다. 3인 기준하면 대략 15,000명 이상이 축산업에 종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1969년도에 대한민국 최초로 한우 비육 단지로 조성된 바가 있습니다. 근본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저희도 얻은 자료인데 이제는 그 축산업 쪽에도 물론 농업과 병행하고 있지만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우리 1차 산업에 관련돼서는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중점적으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오늘 1차 산업에 대해서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나중에 마무리 발언 시간에 축산업에 대해서도 발표할 기회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분 모두 수고하셨고 다음은 공통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회, 문화, 교육, 여성, 노인 등 우리 사회 전반적인 고성, 향후에 우리 고성에 대한 미래 정책이나 대안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한나라당 이항렬 후보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 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여성이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에 서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우리 고성군에서는 여성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고 또 여성 합창단, 여성 기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성 협의회와 의논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 또 우리 출산금 지원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여성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가지고 여성이 행복한 그런 고성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노인 문제도 심각합니다. 노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이 외롭다고 하는 것, 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 것, 또 건강 문제,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것, 이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고성군에 300개가 되는 경로당, 정확하게 300개입니다. 경로당 시설을 좀 더 보강하고 개선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거기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한 일자리 창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노인 요양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수수당, 노인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생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장애인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장애인 복지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 수당, 장애인 연금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목욕탕 활성화 방안도 더 강구해가지고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 고성문화, 여기 우리 김승명 회장님 또 이윤석 회장님과 계신데 고성농협, 고성오광대 이런 고성문화를 갖다가 우리 엑스포와 연계시켜 가지고 정말로 이제 세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구민 모두가 고성군에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고성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무소속 하태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자들이 생업에 종사해서 생계를 가면서 보람도 찾을 수 있도록 장애자 자활 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자 복지관도 건립하겠습니다. 여성이 살기 좋은 고성 조성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지원 및 각종 혜택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 직업 전문 교육기관을 운영하겠습니다. 어린이 도서관도 운영하겠습니다. 타가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근역별로 전용 목욕탕을 건립하고 부대시설을 마련해서 목욕도 하고 여가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날로 정대되는 복지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기금을 출향인, 기업인, 독지가 등을 대상으로 4년간 100억 원을 조성해서 여성, 고령자, 장애자, 소외계층 등을 위해 긴요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지 않는 고성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문제의 해결이 시급합니다. 뭐니 해도 국내 4개 고등학교가 살아서 대학에 많이 진학해야 됩니다. 특성에 맞게 육성하고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내 폐교를 이용해서 인재 양성관을 건립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도 학습 의욕이 강한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이 담당하기 어려운 다양한 특기 및 적성교육,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나갈 것이며 원어민 애국어 강사 등을 초청, 애국어 구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미래연합 박종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여성 분야에 출산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 젊은 여성분들을 많이 안 계시는 것 같는데 아기를 출산해서 결핵 예방 이 BCG 이 약을 포함해서 아기를 하나를 기르는데 약값이 약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정도 드네요. 이게 아주 많이 드는 편인데 이런 분야를 가급적이면은 예산법인 내에서 지원을 하고 출산 후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전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여성 농업인 생산자 단체 육성 지원을 하고 다문화 가정, 즉 또 결손 가정 이런 어려운 가정에 지원을 확대를 하며 산부 고성에는 아마 산부인과 하고 소아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는 보건소에다가 좀 정설해서 이런 과를 신설을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에 군민이 필요로 하다면은 군비 지원을 해서 공공기관 장애인 주거 개선과 장애인이 생산되는 물품을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인근, 진주, 마산, 사천, 거창,
그장 제1고에 유학을 많이 보냄으로 해서 학부행들의 부담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까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 교사를 유치하여 학생 지도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즉 해외 연수 등이 되겠습니다. 우수 교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안학교 등 보육시설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무소속 이재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성과 우리 장애인은 아직까지도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존중받아야 할 여성과 우리 장애우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여러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가져줘야 됩니다. 저는 여성들의 육아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직장인을 위한 어린이 보육비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성군의 의료 환경은 낙후되어 있기 짝이 없습니다. 고성군에 꼭 필요한 것으로 여성들이 임신, 출산 문제, 이 때문에 타도시까지 나가야 하고 고성군에서 편안하게 진료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있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반드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후보는 어제 토론회 때 보니까 불가능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정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산부인과 의사를 우리 보건소에 채용해서 어디서 데려오더라도 하면 됩니다. 겨우 산부인과 의사 한 명을 데려오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후보가 있겠습니까? 여성들의 삶에 각종 질병과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산부인과 개설은 꼭 필요한 일로 저 이재희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글 지도 선생님을 늘리고 다문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와 상담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고성은 장애우들이 생활하기에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장애우들을 위한 택시를 보급하고 확대하여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장애우를 위한 재활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인 노인과 우리 장애우의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접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시는 운행버스, 일종의 마을버스입니다. 술을 내리고 배차 간격을 줄이며 이 읍내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도록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호소하시는 이동의 불편함까지 저희 제의가 깨끗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 전반적인 문제, 그리고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1차 산업 관련 문제, 아까 1차 산업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이번 토론회 준비하면서 주최 측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 최초의 한우 비육단지가 고성에 선정이 되었더라면 조금 아쉽지만, 불과 42년 전의 일이지만 축협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다시 한번 실제 우리 축산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이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고요. 네 분 후보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광범위한 그런 정책보다는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지금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군비로 20억을 투자해서 함양고등학교에, 물론 그곳은 인문계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삼식을 전부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군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네, 그런 단체장의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드리는 바입니다. 자, 다음은 공통질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민선 3, 4기 동안 우리 고성이 농촌 지역에서 준공업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산업특구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성 읍내에 공장에 단체복을 입은 공원들이 우리 읍내에서 소비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세계 조선경기 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 조선경기가 어렵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최 측에서 주제를
최근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 네 분께서 각자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소속 하태호 후보께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조선업은 고임금 구조, 세계적인 경기 침체, 과당 경쟁에 따라 중국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중국마저 베트남, 인도, 러시아 등의 수주량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고성은 지난 2007년 7월 국가로부터 동해면 일원이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아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당시에 이항열 고성군수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산지구와 오늘날 보면 내산지구와 짱자지구는 어렵사리 추진이 되고 있지만은 3분의 2 규모나 되는 양촌 용정지구는 특가 사업자인 3호조선이 사업을 제대로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그 전도가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7월 공유수면 매립권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자 58만 평 중 5만 평만 분할해서 착공을 하는 펜법을 썼지만 이것마저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소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부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특구 지정 당시 특화 사업자를 선정할 때 자금력이 있는 대우나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을 선정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조선 경기가 활성화되려면 조선 특구가 제대로 가동이 되어야 됩니다.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이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군수가 되면 이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연합 박종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선산업특구를 지정하기까지 아주 당시 오늘 후보자입니다만 이항열 군수께서 아주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국민적 행정력이 동원이 돼서 조선산업특구 유치하자고 이랬지 않습니까? 또 온 행정력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온 국민들도 그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정이 몰아붙이니까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박수 칠 일이 아니다. 만약에 그때 제가 반대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국민들한테 몰매를 맞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왜 박수 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지구상의 그 어떤 산업도 40년, 50년 호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산업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저는 않는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앞에 25년, 근 30년 가까이 거제나 울산에서 조선산업이 굉장히 호황을 누려왔습니다. 저는 1년 앞은 내다보지 못한 조선산업특구 유치다. 저는 그때 제 생각은 이 생각을 제 지인들한테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맹이 싹 다 뽑아먹고 된 산업을 가려넣게서 우리 마지막 막자 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동산 투기도 그렇죠. 예. 또 그 중에도 좀 내실이 튼튼한 업체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MNT 네, 우리 박종구 후보께서는 나중에 마무리 발언 시간 때 추가로 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이재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선 산업은 노동 집약적 산업으로서 중진국, 후진국에서 많이 발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한국보다 먼저 조선 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기자재 산업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 조선 산업이 성장한 한국에게 일본은 우리 기자재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조선 산업이 일본의 전철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조선 산업인 우리 한국이 과거 일본처럼 선진국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뒤를 이어서 중국이 이제는 급속히 조선산업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과거 일본처럼 조선산업에서 기자재 산업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기자재 수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기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고 수출은 물론 자체 생산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성 동해면의 소행 조선소가 그 조선소입니까? 철공소 수준입니다. 초기 투자비가 높은 조선산업 특성상 이런 소행 조선소는 경쟁력이 낮아서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많은 소행 조선소들이 문을 닫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현재 대기업인 조선 4사 중소기업도 세계 수주 경쟁에 뛰어들면서 저단가의 수주가 되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고성 조선 특구의 최대 지분인 그 모 기업은 아직까지 조선 관련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군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기업이라면 과감하게 퇴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기업 조선소를 유치해야 되고 기자재 산업도 변모해야 됩니다. 네, 우리 이재희 후보께서도 마무리 발언 때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한나라당 이항열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예, 울산시가 아닌 거제시가 아닌 우리 고성군이 조선산업특구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성조선과 사천우주항공을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의 대표로 해가지고 집중 지원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조선산업은 굉장히 침체기에 있습니다. 동해면도 어렵습니다. 제일 규모가 적은 상강 MNT는 그런 대로 뱉어나갑니다. 조금 더 큰 혁신기업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제일 큰 3호조선은 상당히 느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주민들하고 모든 협의를 끝내고 5만 평 1차는 6월 말까지 완공됩니다. 그리고 바로 2차 들어갑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조선 관련 기업체들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고성군과 고성군민은 기업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협조하고 또 고통에 동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기반시설도 같이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그리고 만에 하나 조선 불황이 또 오래 갈 경우를 대비해서 조선 산업 위주로 했던 우리 성장 동력 산업을 다변화 다각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엔진, 중전기, 해양산업, 금속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대비해 나갈 겁니다. 지금 우리 삼도 향후기업입니다. 유치한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대화항공도 그런 기업입니다. 앞으로 마음 일반 산업단지로 조선 일반도 규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다른 것으로 또 대처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공통질의 두 번째 시간 지역 현안 문제와 관련된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 경기 활성화 방안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이번 선거에 출마한 네 분의 후보자를 검증하는 차원에서 저희 주최 측에서 주제를 미리 보내지 않고 오늘 현장에서 바로 즉석으로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비공개 질의 주제는요, 향후 진행 예정인 행정통합에 관한 대책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시오라고 합니다. 이 주제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토론회를 위해서 설문을 조사한 결과로 제일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답변은 미래연합 박종부 후보부터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통합은 반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 고성이 인근 통영이나 거제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면 저는 구태 반대를 안 하겠죠. 자, 우리 고성은 아시다시피 그 어느 시군하고 인근 시군하고 통합이 돼도 공중분해 내지 고성은 이름이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데 모든 예산이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성은 인근 그 어느 시군하고도 견주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시행적인 영향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고 아까 전에 많은 후보들이 뭐 인구 늘리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여태까지 고성을 지켜온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행정 통합은 저 나름대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주최 측에서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주 내용이 행정통합에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가 아니고 만약 정부의 방침대로 강제통합이 되면 어떤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무소속 이재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행정통합에 대해서 제가 그 신문에 기고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 선두주자에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나 내부적으로는 좀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이 고성은 우리 그 통영 거제와 비교했을 때 고성은 종갓집이고 통영은 큰아들이고 거제는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고성이 지금 많이 그 열악해 있기 때문에 이 고성군의 방대하고 개발 가능한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선 수산 관광의 공통점이 다 1개 군과 2개 시가 다 공통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아주 우리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흡수 통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도시로서 정말 그 통합이 되면은 우선 우리가 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쓰레기 매립장 정도밖에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장점을 살리고 그동안에 특가를 시키는 많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곧 발표가 됩니다만은 해양박물관도 국책사업으로 그 며칠 안 있으면 아마 그 간부에 게재가 될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군수가 직접 관장해서 중앙정부 인맥을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면 사업이라도 꼽아야 우리가 통합의 주도권을 지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국민의 여론을 딱 뭉치고 취합해서 이 방대한 예, 다음은 한나라당 이항렬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 뭐 통합 문제 찬성 반대 그게 아니니까 그 지난번 마산 창원 진해 통합한 것이 사실 그 시초입니다. 그때는 자율 통합 형식을 빌었고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6.2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정부와 여당 그리고 뭐 야당도 크게 반대하지 않고 해가지고 통과될 공산이 큽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볼 때 지역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이 저는 우리 고성과 통영 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선 뭐 장점으로는 그리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우리 고성만 하는 것보다는 통영 고성 힘을 빌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고성 농산물도 또 통영 고성 그제 같은 우리 그니까 그런 장점도 있고 단점은 또 장점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뭐 큰 우리가 시로서의 그 면모를 갖출 수 있다는 그런 게 있고 또 고성으로 봐서는 우리 고성이 소득이 만불이 안 되는데 그제는 4만불입니다. 그걸 우리가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는 대신에 단점은 우리가 시가 적기 때문에 흡수 통합된다고 하는 국민 정서상 좀 상당히 좀 그런 문제, 자존심 문제, 또 아까 어느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뭐 혐오시설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부분에 미리 준비하고 철저히 분석해가지고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보다는 대비를 해야 되겠다. 지금 지난번에 작년 연말에 우리 김성규 사장님이 뭐 회장으로 추대돼가지고 준비를 민간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무소속 하태호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통합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앙정치권의 법 제정이나 흐름도 중요하고 통합 파트너, 주민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고성의 경우 아마 통영 거제지역과 통합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인구수하고 군세가 약한 우리로서는 흡수 통합의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고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좋은 것은 통영 거제에 다 가져가고 안 좋은 거 해모시설 이런 것만 고성에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성에 시청이 오겠습니까? 통합시청이 오겠습니까? 통합관공서가 오겠습니까? 우리로서는 이 흡수 통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군소가 되면 이 큰 흐름을 보고 고성 군민과 전문가 모든 분들과 협의를 해서 고성군이 적어도 손해보는 이익이 안 되는 그런 통합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니, 제가 사회자로서 한 후보에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마무리 발언 시간에 모두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방송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 토론회를 시작한 지 이제 한 55분 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상호 토론 순서입니다. 본 상호 토론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토론은 한 후보자가 각기 다른 세 후보자에게 각각 1회씩 질의와 답변, 또 그 답변에 대한 반론, 또 반론에 대한 답변 이렇게 해서 1분씩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유의할 점은요, 내가 질의할 다른 후보자에게 대리 질의를 하는 그런 행위는 사회자가 제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호 토론 시간은 이 개인 신상이나 이런 신상에 관련된 인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무소속 이재희 후보께서 각기 다른 후보자 세 사람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학렬 후보께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TV 토론에서 말이죠, 군민의 헬세가 100억이나 낭비됐다. 그래서 해군교육사 사령부를 유치한다고 해가지고 그 땅을 사들였는데 지금까지 아무 가용 용지로 쓸 수도 없다. 그래서 군민을 위해서 허일산 씨가 하는 말이 군민을 위한 이 사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100억을 샀는데 300억 원에 매도할 의향이 있더라고 했습니다. 이 관청이든 개인이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있는데요, 이 군수께서, 전임 군수께서 과연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는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는 부동산 투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보고 혈세를 낭비했다 그러니까 혈세를 낭비한 것이 아니다. 지금 진척이 되고 있고 막 그렇게 자꾸 못 믿으니까 최악의 경우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전국적으로 산지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안 되고 또 매각도 안 되고 또 본인도 산주들도 매입을 안 하려고 그러고 최악의 경우에 산림청에 매각을 하더라도 예, 사회자님 100억, 300억 지금 현재 저희가 3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지 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산림청에 확인했더니 제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총학생회장을 제 후배들이 서기관 이상 있습니다. 300억 물어온 사실도 없고 구규림 관리 사업소 하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다음 희망연가 20일 여기서 출판 기념을 제가 하고 최보람 선생님이 제 그 영상 축사를 보내줬습니다. 이분에게 두 분이나 전화를 해서 왜 이재희한테 그래 영상 축사를 보냈느냐, 고발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거 정말 후보로서 도덕상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산림청에
확인 안 했습니다. 했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확인 안 했습니다. 그 어제 말을 잘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왜 산림청에 그런 걸 갖다가 확인합니까? 지금 우리가 산림청까지 갈 일이 없는데 300억을 제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받을 수 우리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잠깐, 이재희 후보는 이재 후보님 진정하십시오. 제 잠깐만요. 시간입니다. 저희가 예. 혈세를 낭비했다고 하니까 혈세 낭비가 아니다는 것을 얘기했지 저희가 산림청에 확인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불암 선생님 얘기는 제가 최불암 선생님한테 두 번, 세 번 전화한 것이 아니고 최불암 선생님하고 저하고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재희 후보를 한 번도 모른다. 우리 후배가 내보고 뭐 하나 해달라 해서 해주는데 내가 지금 화가 나 죽겠다. 이 얘기했지. 언제 제가 최불암 선생한테 항의를 하고 합니까? 그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영상 촉사를 보내줍니까? 대한민국이 그런 자 잠깐만요. 이재희 후보님 좀 진정하십시오, 이재희 후보님. 제가 먼저 제가 화가 많이 났습니다. 화가 이재희 후보께는 제가 다음에 또 하나 남았습니다. 아니요. 이재희 후보는 이제 이항열 후보에게는 질의와 답변에 대한 반론 그리고 마지막 제지를 하셨기 때문에 세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에게 이제 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태우 후보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다른 분이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2009년 경남 고성 세계 공룡 엑스포 입장권 강매하신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150장 갖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오늘 대표사 회의 때 오늘은 좀 정책적인 공약에 대해서 좀 축제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해당되는 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100% 다 받아들이겠다. 단 제3자 후보자에게 제3에 해당되지 않은 다른 질문을 대리로 해서 하는 질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후보가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다시 질의를 하면 이 원만한 토론이 맞지 않다고 제가 사회자로서 생각합니다. 그 질의의 내용을 좀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질의를 좀 해주시든지 해주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은 그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이거는 질의해 바랍니다. 그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에 언급해서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 자, 지금 각 면회, 면장, 리장, 통반장, 공무원, 출항인사까지 동원해서 입장을 강요했습니다. 이거 지금 안방에서 썩고 있고 각 리장들 울분을 터뜨립니다. 제가 가면은 이거 좀 당신이 좀 책임지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하태우 후보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하고 유감스럽습니다. 강매행도 사실입니다. 그거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티켓을 엑스포 입장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것을 다시 사든지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 원망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성 국민들한테는 아까 이재희 후보 말씀대로 강매를 하면서 왜 공짜 입장객이 56만 명이나 됩니까? 그거 우리 국민들이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왜 고성 국민의 10배인 공짜 입장객이 들어갑니까? 나중에 이항열 후보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예, 이재희 후보께서는 이제 또 다른 후보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토론에서 저보고 그래가지고 뭐 군수 출마했느냐. 여러 가지 잠깐만요. 어느 분께 지금 질의하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토론에 좀 성실히 좀 임해 주실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자 직권으로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자를 알겠습니다. 선정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부 후보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업 및 농산물 브랜드화로 특산품 축제 유치를 한다. 농업에 정말 대변이시고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농업 정책을 위해서 애쓰신 걸 제가 이 자리에서 참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가 상품이 과연 뭐를 해서 개발할 것인지, 농어민 서민 소득 증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우리 인근군을 보면 함안군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면 수박이 생각나죠, 수박. 경북 성주 이러면은 참외거든요, 참외. 충남 논산 무여 이라면은 딸기입니다, 딸기. 여러분 잘 아시는 나주 배죠, 배.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작목을 선택하겠다는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없고 이것을 전문가들과 행정기관과 충분하게 뭐 토질 등 기후 등 많은 부분을 연구를 해서 결정하겠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답변에 대한 질의를 한 번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재희 후보. 좋습니다. 더 질의는 없습니까? 네. 박종부 후보께는. 예, 이것으로서 이재희 후보는 세 번의 자유토론 기회를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한나라당 이항열 후보께서 세 후보에게 각각 1회씩 질의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박종부 후보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전문가이신데 또 농수축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우리 군 농업 예산이 몇 % 증가됐으며 얼마가 되는지 또 전체 예산에 우리 농수축산업 예산이 얼마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고성군 작년 주곡 수매량이 재작년에 비해서 얼마 증가됐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첫 번째 말씀해 주시죠. 한 번 더. 첫 번째 질의 말입니까? 군 예산이 증가됐다고 얼마 증가됐나 모르시는데 또 군 뭐. 예산 중에서 농업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 증가됐느냐 그리고 전체 군 예산의 몇 %냐 농업 전문가이시지 않습니까? 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 수매량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얼마 증가됐? 이 두 개 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전문가라서 예. 잘 아실 줄 알고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그 농업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13.2%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51억 원인데 전체 군 예산의 23%입니다. 추곡 수매량을 말씀해 주시죠. 몇 % 증가되는지. 추곡 수매량이 얼마 정도 증가됐으면 저도 이 자료를 뽑지 못했는데. 농업 전문가께서 좀 관심 안 가시고 제가 정확한 숫자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예. 재작년도에 21만 8,164만 가마에서 작년도에 38만 5,408가마 76% 증가했습니다. 경상남도의 전체 11.2%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추곡 수매가 많아가지고 우리 고성군은 다른 군에서는 추곡 수매를 못해가지고 난리가 벌어지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아주 문제없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환경농업 덕택입니다. 388헥타르가 추곡 수매 대상에서 제외되고 또 고성군 열심히 한다고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더 주셨습니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제가 느낄 때는 뭐 군수님이 그다음 당시 후보님이 특별히 뭐 중앙에서 수매량을 많이 가지고 오셔가지고 하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농민단체 회장한테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우리 쌀지는농 중앙회장이 장기현 씨라고 영해면 법촌에 사는 분인데 이분이 중앙회장이 농림부에 가서 수매량을 좀 더 가지고 왔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이항일 후보님께서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할 텐데 나중에 질의할 시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항일 후보께서는 이제 박종부 후보께는 질의와 답변이 모두 끝이 났고 알겠습니다. 다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제가 많은 질의를 하시는데 질문에 답을 하나도 안 하셔가지고 질문할 게 많은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한나라당의 입당을 다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어제. 그래서 정말 이근원 의원님의 선거대책본부장도 하셨는데 왜 공천에 탈락하셨는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 어제 토론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을 하면 안 된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왜 또 공천 신청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한나라당에 입당을 할 것인지 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굳이 답을 안 해도 이군현 현 선대본부장 한 것은 전략공천원을 받아 43년 만에 통령에 내놨습니다. 저를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자, 그 검정고시를 하고 어렵게 커서 저하고 꼭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좋다. 친구하자. 됐다. 그러면 이 의원님 뭐 할래? 내가 국회의원이 꾸미는데 군수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인원을 하고 통령에 있는 간판 떼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대본부장 맡았는데 한나라당 그 복귀 할기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당 총재가 물어도 제가 답을 못합니다. 그거는 민주사회에서 누구든지 입당도 할 수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다른 당도 갈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한나라당 총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반론할 수 네, 있죠? 반론 예, 한번 더 할 수 제가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공천은 우리 한나라당 이번 공천은 가장 공정하게 이루어졌고 또 한나라당 공천 중에서도 우리 고성 통령직은 또 가장 공정하게 투명하게 깨끗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공천에 불복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지금 다른 두 분은 한 분은 도지사 캠프에서 한 분은 군수성 캠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 분은 출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나라당 그 당원들은 불복한 데 대해서 굉장히 그 불쾌하고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 하태호 후보께 아니요. 답변 네. 한번 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재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정확했다고 말씀하시는데 54% 나왔습니다. 저는 참 이거 행편없는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을 가지고 내 말씀드렸습니다. 이학열 캠프의 모 씨가 공천 경선을 준비하는 시절부터 약 천여 건의 여론조사 대비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설이 있습니다. 설이. 어디까지나 설입니다. 네, 잠깐만요. 우리 예. 이제 박종부 후보와의 질의 답변은 끝이 나고 다른 후보께 질의 이재 후보,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태호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그 하 후보님께서는 그 홍보물에서 공약에서 공룡 세계 엑스포 개최를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개최 안 한다면 어떻게 하고 개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두 분의 공룡 엑스포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행정력을 투입했음에도 돈 버는 축제, 경제 엑스포는 되지 못했습니다. 행사 기간 내에 당포 행사장은 부쩍거렸고 고성읍은 철저히 소외되고 배둔도 섬으로 전락했습니다. 고성 전역이 환산했습니다. 재미는 통영, 거제, 사천에서 다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냐면 이 엑스포를 갖다 전면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를 하되 돈 버는 엑스포를 좀 하자는 것이 바로 저희 주장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엑스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을 알리는 것, 브랜드화. 이제 서울에 가서 고성하면 공룡나라 고성 다 합니다. 브랜드화, 그리고 문화의 선점, 그리고 우리 국민의 자신감 확보, 또 관광 인프라 구축. 이제 세 번째 다음 엑스포는 정말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지역 상가와 재래시장과 그렇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로 돈 버는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성농료와 고성오황대하고도 접목을 시키고 여러 가지 다른 문화들하고도 접목시키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태호 후보 한 번 더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니까 조금 마음이 놓이는데 제가 조금 충원을 드리면은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산물이나 명품 또는 산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소재를 선택해야 하고 셋째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즐길거리가 공존해서 먹고 자고 쓰고 가야 돈 버는 엑스포 성공한 축제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하태호 후보께서 세 분의 후보에게
각기 다른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후보께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재희 후보께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절산하고 땅포하고 그 케이블카를 놓겠다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돈 참 많이 들 텐데요. 그 어떻게 그 해결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뜨거운 감자가 되겠습니다. 이 전국에서 최초로 바다를 건너서 그 산을 올라가는 4.14km가 되겠습니다. 1차로 약 350억 가까이 드는 것으로 대략 판단했는데요. 당항포에서 출발해서 바다를 건너서 구절산 8구 능선까지 가면은 역사가 3개 있습니다. 상부, 중부, 하부. 이와 연계해서 2차로 중간 역사의 아쿠아리움을 건설하고 구절산 정상에 상부 역사를 건립한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모두가 민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기업 유치를 해야 됩니다. 외자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용 호가가 한 4,900여 명, 소득 호가가 780여, 마치 통영에서 한산도 케이블카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한산대교 때문에 유보됐습니다.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기를 맞아. 네, 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하태우 후보. 네. 그 이재희 후보께서는 의욕은 좋습니다. 아마 돈만 있으면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 뒤에 효용성이 있느냐? 이것 마찬가지로 케이블카만 잘못 나가지고 또 사업이 잘 안 되고 하면 또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재희 후보께서 군수가 되신다면 이걸 추진하시더라도 업체하고 잘 의논을 해서 정말 고성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희 후보 한 번 더 답변할 수 있는데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어쨌든 이 자연환경 부분인데 요즘 뭐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 타워를 세우기 때문에 그 주위에 큰 파괴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자연보호단체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국민의 공청회를 열어서 제가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군수가 막대한 예산을 민자를 끌어들여 올 적에 이 지역에 여러 가지 경제성을 보고 한번 시도하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군수가 되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네, 다른 분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부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이 농업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나아갈 방향을 좀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 이를 연초에 농업진흥청하고 고성군하고 생명환경 쌀 그 생산비, 경영비, 산출량을 놓고 상당히 그 차이가 있어가 논란을 빚은 바 아시죠? 예, 압니다. 예. 그 논란을 빚었는데 고성군은 생산비는 60% 줄고 정수는 6% 됐다. 이런 여기에 대해서 농진청이 그게 아니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농업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앞으로 환경농업이 나아갈 생명환경농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우리 이항일 후보한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예. 이 생명환경 농업을 시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아마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이 보도, 농진청에서 보도 내용을 저희 메모를 해왔습니다. 경영비는 12%가 높고, 수확량은 16%가 감소하고, 소득은 23%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농촌진흥청에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제가 이 수첩에 메모해놨거든요. 이 지구상에 생산비가 적게 들고, 수확은 많이 나고, 네, 다시. 잠깐만요. 저는 반론을 할 것은 아니고
박종구 후보께서 조금 발언이 덜 됐으면은 마무리를 지어주세요. 예, 박종부 후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거짓말로 우리 전 군수님께서 이항일 후보께서 국민을 속였는지 저는 그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하루아침에 농산물은 농축수산물은 완성된 작품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수년간의 연구와 재배를 거쳐야만이 1등간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1, 2년에 제 생각은 아마 선거를 의식해서 너무 급하게 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언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항일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해군교육사령부가 헬스 낭비가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잘 몰라서 문헌을 한번 뒤져보니 신문을 한번 뒤져보고 하니까 2007년도 10월 달에 경상남도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그 감사 결과를 보면 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적정한 해교사 유치 업무 추진으로 행재정적 낭비를 초래하고 행정불신을 초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스 낭비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경상남도로부터 그런 주의를 받은 게 있는데 그 행정 차원에서는 확실하게 되어 가지고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뭐 토지도 매입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때 우리가 아무런 우리 고성군에 다른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해교사 유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전 없이 했기 때문에 경상남도로부터는 행정적인 그런 주인과 경공과 지금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로 보면 혈세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은 혈세 낭비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어쨌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도 KBS 토론에서 우리 양일 군수 후보님께서 마치 산림청에 300억 원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해놓으니까 저한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왜 빨리 안 팔느냐고요. 팔 수 있습니까? 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률 상식으로는 해교사와 같은 그런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사들인 땅은 원래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제3자에게 팔 수는 없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이항일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마음 일반 산업단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마음 일반 산업단지에 포함된 게 87%입니다. 77만 평이 포함되고 나머지 11만 평은 안 되고 그 중에서 7만 5천 평은 허시 문중건데 도 문화유산입니다. 이번에 도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환매를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은 원칙이 그렇습니다. 본인한테 먼저 살 것인가 환매하고 안 되면은 공개 매각을 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산림청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 지금 산림청에서 전반 대대적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땅이 참 잠깐만요. 우리 하태호 후보께서 지금 질의와 반론을 다 사용하셨거든요. 다 사용했습니다. 예, 다 사용하셨고 나머지 오늘 마무리 발언 시간은 제가 2분으로 정했습니다만 다들 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발언은 30초 정도를 나중에 별도로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끝으로 박종부 후보께서 각기 다른 후보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희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단일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아마 제 느낌으로는 한 70%, 80% 이상이 요구해 왔는데 그동안 제가 이 후보님 아시다시피 이 후보님을 직접 단일화 하자고 7, 8번 뵙고 또 하태 후보도 한 번 뵙고 제가 단일화를 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 후보님이 전 유권자에게 보낸 공보에 내는 단일화를 이 후보님 자신은 단일화를 하려고 했는데 박종부 후보하고 이 하태호 후보가 단일화를 안 하게 해서 그런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의 단일 후보다 이렇게 했고 박종부 후보, 하태호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한다. 그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기자들이 몇 분 왔길래 제가 보도자료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안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고요. 이것은 맨 처음에 재정인, 이상근, 재정훈, 이재희까지 네 사람이 우리가 단일화 하자. 그래서 이학열 행군사하고 1대1로 여론조사를 다시 해달라. 국회의원에게 요청하고 중앙당에 경남도당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근, 재정인 후보는 그 뒤에 사퇴를 하고 그분들이 이상근 후보를 빼고는 서약을 다 했습니다. 선대본부장까지 만난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하시던데 그 다음에 재정훈 후보는 22년 만에 눈물을 흘리고 사퇴를 했습니다. 아름다운 정말 선배다운 용태를 했습니다. 고성을 위해서는 이제는 3선은 막아야 안 되겠느냐. 내가 들어가마. 그래서 제가 사실상의 네, 박종부 후보 다시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미흡한데요. 제가 단일화를 주도하고 요구했습니다. 여태까지 이재희 후보님한테. 그런데 완전히 거꾸로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만년 우리 국민들 계시는데 제대로 좀 해명해 주십시오.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시든지. 자, 네, 답변해도 됩니다. 잘못된 말씀인데 아까도 드리다시피 단일화 원조는 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재정훈 씨가 저하고 같이 박종부 후보를 끌어들이자.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하는데 여러 가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전제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빨리 일주일 내로 하자. 그 당시 한 20일 전인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선거 개소식하고 그 당에 새로 병행된 거 하고 다시 하자. 이렇게 서로 안 맞았습니다. 그 외에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박종부 후보가 단일화 원조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지금 이제 다시 반론에 대한 일분을 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추가 답변은 나중에 추가 시간에 같이 메모해 두셨다가 충분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후보께서는 이재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또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학열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성 지역은 누구나 다 동해면이나 상이면이나 누구나 다 고성읍도 포함됩니다만은 난개발로 조상이 대대로 내려오는 농토와 선산까지 다 내놨습니다. 자, 농민은 헐값에 농토를 내놨죠. 자, 그러나 업자들은 4배 내지 5배 이상 챙겼습니다. 자, 과연 이거는 누구를 위한 국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특정 업자들을 위한 것이냐 이게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저 동해면을 선거 운동을 하면서 동해면을 쭉 한 바퀴 돌아봤는데 많은 공장들이 있는데 거기가 문을 닫고 있었다. 과연 아까 조선산업 듣고 향후 대책 물어보셨습니다만은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난개발 말씀하시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성 국민이 행복한 국민입니다. 다른 군에 가면은 난개발은 고사하고 공장 한 개 안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난개발이 된 것은 안타깝습니다. 지금 전체 농지의 0.5%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조선특구 포함해서 다 돼 있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산업특구가 지정되니까 그 이후로 78개 기업체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산업단지를 갖다 조성해야 되는데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는 시간이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냥 개별적으로 5,000평, 10,000평 하는 것은 한 달 안에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허가 안 해주면은 또 행정소송 들어오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산업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이런 낭비를 막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들어올 기업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싸게, 업자들은 헐게 사고, 입주들한테는 비싸게 달라고 하는데, 자요, 해군교육산업부 부지는 제가 더 금명하지 않겠습니다. 다 잘 아시니까. 개별 허가를 무시하고도 봉암 일반산업단지, 상리산업단지, 마동농공단지, 3호조선, 특구지정지역 등, 이렇게 지금, 입주할 업자들도 기해놓은데도, 마동농공단지 같은 데 말이죠. 들어오지 않는데, 지금 뭘 또 산업단지를 더 하겠다는 이야기신지, 말씀이신지. 지금 산업단지 기존 하고 있는 것을 빨리 조성해가지고, 기존 말하자면 이렇게 난개발을 막겠다. 지금 이게 개별 공장의 난립을 막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리 산업단지, 봉합 산업단지, 마음 일반 산업단지 이런 걸 빨리 절차가 길게 되고 있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 예. 생명환경 농업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 한번 할까요? 다 계시는데. 잠깐만요. 우리 박중부 후보, 이항열 후보께 지금 드릴 질문은 두 분 다 사용을 하셨고, 개별적인 것은 또 다음 기회를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라며, 마지막 하태우 후보께 질의를 할 때 1분 동안 세 가지 해도 상관없습니다. 1분을 충분히 다 사용하셔서 나중에 미련이 없게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태호 후보님께서는 홍보물에 경영란에 서울 외국어 대학원 게임 교수라고 하시는데 주로 어떤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인지 또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예. 서울 외국어 대학은 대학교입니다. 요새 그 대학원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대학교 이름을 붙이는데 예를 들자면 북한 대학은 대학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국제 외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통상 인력, 그 다음에 국제 교류 인력 이런 거를 가르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이나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 겸임교수로 그래 강의를 했습니다. 예, 됐습니다. 한 분 더 남아 있는데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면 좀 상호 토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벌써 1시간 35분이 지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 네 분께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 하지 못했던 얘기나 추가로 하실 공약 내지는 하실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순서는요, 한나라당 이항열 후보께서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제한은 2분 30초로 드리겠습니다. 예. 네, 존경하는 고성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 8년 전 처음 군수로 출마했을 때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신고성 건설의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뤄냅시다. 그리고 인구 10만 고성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전혀 불가능한 일을 말한다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인데 무슨 방법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군수에 당선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고성 인구 42년 만에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이제 꿈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존경하는 고성국민 여러분, 저희 양열 부족한 점 많습니다. 그러나 고향 고성을 위한 뜨거운 열정은 제 가슴 속에서 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펼쳐놓았던 많은 일들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성을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 교육도시로 꼭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고성시의 기틀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놓고 싶습니다. 더욱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도 받으면서 고성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바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하태호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마무리 발언입니까? 예.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다가오는 6월 1일 군수를 뽑는데
좋은 판단 자료와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12년이나 한 사람에게 고성군을 맡긴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군수를 세 번 하겠다고 하는 것도 욕심입니다. 고성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안목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행정수장이 필요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고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신다면 조용하면서도 내실 있는 행정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한 서민군수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선거에서 줄을 서지 않아도,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공천을 받지 않더라도 능력과 소신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무소속 후보도 당선될 수 있다는 선례를 꼭 한번 남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희망을 좀 주고 싶습니다.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이 되는 고성의 새로운 역사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열어가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기호 8번 하태호에게 고성의 희망찬 미래, 고성의 밝은 미래를 한번 맡겨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성의 역사를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미래연합 박종부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발언입니다. 우리 세 분 군수 좀 기분이 하찮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한 15년 전쯤 되겠죠. 이가영 군수님이 고성을 오셔가지고 군수가 됐죠, 어느 날. 또 그 다음에 이제 이항열 후보께서 어느 날 오시더만 또 군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후보지만요. 또 다른 두 후보도 객지에 계시면서 아마 가족들은 다 뭐 서울이나 뭐 경기도나 마산이나 이런 곳에 계시는 줄 아는데 정말로 고성에도 제 외에도 군수를 할 수 있는 분이 아주 앞자리에도 많이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정말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아까 전에 그 시군 통합 문제에 있어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정부가. 자, 그 지역민들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통합, 이런 예민한 문제는 아주 민주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선거 공모를 우리 이재 후보님, 선거 공모를 받아보신 유권자들은 자기가 단일 후보를 주도하고 저하고 하태호는 그 응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걸 정말로 유권자들 보면은 박종부 저 사람도 저 후보도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유권자들 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유권자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농어민과 서민 국정이든지 도정이든지 군정이든지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라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 기호 7번 미래연합 박종백에 한 표를 몰아주시면 열심히 서민을 챙기는 그런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무소속 이재희 후보께서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등학교 무상급식 그 사회자님 지적하시는데 제가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을 잘 보셔서 단일화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반 전부터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예비후보 때부터 고성에서 오래 전부터 머물었습니다. 존경하는 고성구민 여러분, 무소속 기호 9번 이재희 인사드립니다. 속이 텅 빈 부대는 바로 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거울에 먼지가 많이 끼이면 그 사물을 제대로 비출 수 없습니다. 시중에는 저 이재희가 사퇴하고 이항열 후보를 도운다는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캠프에 계시는 오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모씨께서 집사람한테 상의해서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기자가 저한테 확인 전화까지 왔습니다. 또다시 이런 유언비어가 나돈다면 어떠한 조치도 불사할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저는 선관위에 등록된 저희 캠퍼 차량이 만면 보전리에서 1km부터 따라오면서 차량의 진로 방해로 인해서 전복되는 원인 모를 사고가 발생해서 가해 차량은 보험에 신고하셔야 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인물에 개천면 9만면 지금 떡칠이 된 홍보문이 도착할 겁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미 고성을 위해서 제 정치 생명을 걸고 경남도에 도지사의 목을 쥐고 공룡 테마파크가 17년 전에부터 이 공룡 발자국이 발견되는데 왜 17년 동안 아무것도 10원 한 번 지원하지 않았나 해서 420억 원의 지원을 시작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이제 연어가 떠났던 길을 어렵게 거슬려 올라와서 삶의 목적을 완수하고 죽음에 이르는 연어의 마음으로 저는 고성 고향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성의 선거혁명은 시작되었습니다. 얼마 전 호행호재하고 지내던 최평호 선배님께서 당신들이 단합해라. 그리고 후보 단일을 만들어라. 그럼 내가 도와주마. 아름다운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세력들이 규합할 때가 왔습니다. 모든 양심 세력이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4.1상에 언론에 약속한 단일 후보 이재희와 함께 새 고성 시대를 열어갑시다. 저는 국회에 약속드립니다. 깨끗한 포청천의 별명을 10분 발휘하여 국민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국민과 이제 고성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을 맹세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네 분의 후보를 모시고 출마 예변 그리고 정책 공약 그리고 뜨거운 열전이 진행됐던 상호 토론 마무리 발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장밋빛 공약이 결코 빛 바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나머지 당선되지 않는 후보들께도 우리 지역 화합 차원에서 깨끗하게 선의의 경쟁을 마치고 나면 서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